부평역 정류장 자욱한 연기 사이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던 날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깨끗한 셔츠를 입고 너를 마주하면 내 초라한 밑바닥은 가려질 줄 알았지. 그때 그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요? 사랑했던 그녀를 제 손으로 밀어낸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집착이 그녀를 도망가게 만들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0년대 말 한 젊은 남자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작. 1987년 여름 25살 청년 기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했죠. 6월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기현이는 부평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퀴청을 찢는 기계 소리, 숨막히는 공장 안공기,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친척 형님의 도움으로 겨우 들어간 회사였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던 날 직장 상사가 물었습니다. 기현이가 어디 좋은데 갈 데가 있나 보지?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뚜렷한 계획도 없이 공장을 나온 기현이는 몇 달간 이곳저곳 이력서를 돌렸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절 공고 졸업장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현아, 우리 회사 들어와라. 기술직으로 시험 보면 1년 정도 준비하면 할만할 거야. 작은아버지가 다니시던 곳은 당시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던 통신회사였습니다. 기현이는 학원에 등록해 영어와 통신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없어 무척 힘들었지만 1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늘을 날 듯 기뻐하셨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구나. 이부 그녀를 만나다. 1989년 봄, 기현이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깨끗한 사무실, 정돈된 책상, 양복 입은 사람들. 하지만 기현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현이는 말할 수 없는 주눅을 느꼈습니다. 나는 공고 출신인데 더 참담한 건 배치 부서였습니다. 통신의 핵심 분야가 아닌 전력 분야로 발령이 난 거죠. 역시 학벌 때문인가 하지만 기현이는 좌절하지 않고 3교대 근무에 성실히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 후배 2명이 있었습니다. 최효숙과 김정신. 당시만 해도 여직원이 드문 회사였기에 두 여자 후배는 입사하자마자 남자 선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기현이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회식 자리에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죠. 특히 효숙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항상 미소를 머금은 모습, 밝고 쾌활한 성격. 기현이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기현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좌중을 폭소케 했습니다. 효숙이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죠. 기현씨는 언제나 그렇게 유쾌하고 재미있어요. 뭐 이 회사 들어와서는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네요. 저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날 밤 기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3부 집착의 시작. 그 후로 기현이와 효숙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회사 행사가 있으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기현이는 행복했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죠. 밤에 자취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기현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 앞에서 자연스러웠던 기현이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기현이는 자신이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열등감이었습니다. 효숙이는 사무직이었고 기현이는 기술직이었습니다. 효숙이는 지방이지만 명문대를 졸업했고 기현이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 같은 놈이 그녀한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기현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퇴근길에 총무과 홍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마침 또 다른 여자 후배인 정신이도 함께 있었죠. 홍 선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현 씨랑 정신 씨가 커플룩처럼 보라색을 입었네. 정신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둘이 어떻게 잘해보지 그래. 아이고 무슨 말씀을. 나이도 맞고 모든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정신씨? 정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실 기현이도 정신이에게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했으니 조건이 비슷했죠. 하지만 도저히 마음이 안 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저 효숙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현이의 집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부 폭발. 그런데 어느 날 기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술팀장이 기현이를 불렀습니다. 기현씨, 최효숙씨가 싫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좋다고 밀어붙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 조심해. 네? 그게 무슨... 총무팀장한테 연락이 왔어. 직원 좀 주의시키라고. 기현이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지? 효숙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현이는 구내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효숙이가 총무과 직원들과 라면을 먹고 있었죠. 야, 최효숙,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총무팀장이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다퉜다고 이렇게 폭수를 하는 거냐고.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효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기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선배인 석 선배가 급히 달려와 기현이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기현아, 왜 그래? 너 그렇게 다혈질 아니었잖아. 선배, 나 억울해요. 저녁에 선배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기현이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기현아, 내가 알아보니까 누군가 전화를 해서 거기 누구누구가 누구를 집요하게 들볶고 있으니 직원 교육 좀 시키라고 했대. 누가 그런 말을. 내 생각에는 효숙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 말고도 몇 명 되잖아. 그 중에 너랑 효숙이가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기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효숙이는 기현이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브 금지된 관계. 몇 달이 흘렀습니다. 효숙이는 기현이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회의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기현이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현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국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총무과 사무실을 지나다가 본 거였죠. 송명도 총무과장이 거만하게 앉아있고 효숙이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기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송명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 소문, 여직원들에게 추근거린다는 소문, 그리고 수원에서 송명도와 효숙이가 만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생각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기현이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자식이 나와 효숙이 사이를 갈라놓고 시기를 이용해서 효숙이를. 분노와 질투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기현이는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 편지를 쓰기로 한 겁니다. 육부 집착의 늪.
기현이는 송명도와 효숙이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효숙씨,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뜻 모를 설레임에 시달렸습니다. 편지는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불륜의 천둥번개는 이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의 칼날뿐입니다. 어제는 살인의 엽총을 마련했습니다. 몇 달간 협박 편지가 계속되자 송명도는 효숙이를 수원 지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현이의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영어로, 어느 때는 한문투성이의 법조문으로. 그러던 어느 날 효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현씨,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제가 총무팀장님과 불륜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몇 달간 시달리면서도 오빠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기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부 끝장. 다음날 수원의 한 찻집. 기현이와 효숙이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효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현씨,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편지대로. 우리 끝장을 볼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편지에 이름이 없으면 제가 모를 것 같던가요? 제가 몇 달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효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현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효숙씨한테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팀장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동시에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픽업자인가 봅니다. 그건 제가 따져볼 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편지를 보내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더 이상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에필로그 마지막 편지. 며칠 후 기현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효숙씨, 그동안 이 못쓸 집착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제가 효숙씨를 사랑하지 않고 복수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냥 효숙씨가 떠나가는 게 너무나 가슴 저리고 슬퍼서 요사스런 핑계로 연결줄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제 진정 사랑하는 효숙씨, 당신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소용없는 메아리겠지만 부디 저의 치기 어린 행동을 용서하시고 마음 깊이 응어리진 아픔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집착의 끝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기현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효숙이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첫사랑의 아픔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고 출신이라는 학벌 콤플렉스, 기술직이라는 직업적 열등감. 그게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었고 결국 모든 걸 망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경험.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올가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젊은 날에는 이런 아픈 기억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부평역 정류장 자욱한 연기 사이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던 날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깨끗한 셔츠를 입고 너를 마주하면 내 초라한 밑바닥은 가려질 줄 알았지. 너의 하얀 웃음이 내 세상에 닿을 때 나는 기뻤지만 사실은 조금 무서웠어. 명문대학 사무실의 공기, 너의 모든 건 내게는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얘기 같아서.
보였어.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독이 서서히 퍼져서 가장 아름다웠던 너를 가장 아프게 찔렀네. 못난 내 집착이 만든 비극의 조각들. 수원행 버스 안 분노로 채운 일기장, 총무과장의 웃음소리가 완청처럼 들려. 너를 향한 편지 속에 독서를 꾹꾹 눌러 담고 복수라는 핑계로 너의 목을 조였지. 비겁한 내 진심은 영어와 법조문 뒤에 숨어. 찻집에 마주 앉은 너의 떨리는 목소리, 어디까지 갈 건가요? 끝을 볼까요? 그제야 보였어. 공포에 질린 너의 눈동자.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건 나의 비겁한 변명이었나. 너를 가두려 했던 건 결국 나를 가둔 감옥이었어.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독이 서서히 퍼져서 가장 아름다웠던 너를 가장 아프게 찔렀네. 마지막 편지엔 이제 진실을 적을게. 너를 보내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요사스러운 핑계로 너를 붙잡으려 했다고. 부디 나를 잊어줘. 그 아픈 응어리까지도. 기름때 묻은 내 청춘에 일그러진 첫사랑.